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에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퍼주기 조례가 아닙니다. 확대 조례도 아닙니다. 정상화 조례입니다. 여주시는 전국 유일의 1%만 넘는 우리 대학리표 여주쌀 산업특구의 도시이며 경기도 최초로 2020년 농민 기본수당을 시행한 선도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주시는 농업의 선도 도시라는 명성과 달리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규모에서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바로 잡자는 것이 바로 오늘 논의하는 이 조례의 출발점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인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존해 주는 정책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식량 안보 유지라든가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지역 균등 발전, 이와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사회가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즉 도와주는 돈이 아니라 사회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입니다. 경기도 정책 전환의 핵심을 살펴보면은 경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시행, 2024년 7월 18일에 따라서 일률 지급 방식에서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청년 농어민 50세 미만, 기농기촌 농어민 5년 이내, 친환경 동물 복지 인증 농어민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입니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임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국가법 인증 제도에 근거한 객관적인 분류입니다. 여주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여주시는 농어민 14,940명 전원에게 월 5만 원을 동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조적 문제 세 가지는 첫째, 청년, 기농, 환경 농업에 대한 유인 체계의 부재입니다. 둘째, 경기도 정책과 불이치로 도비 확대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셋째, 여주농업의 미래 전략이 부재 현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민들은 도내 다른 시군 농민 대비 최대 3배의 격차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평성입니까? 수치와 예산으로 보는 냉정한 현실을 살펴보면 현행 유지 월 5만 원씩 했을 때 총 소요 금액은 89억 6,400만 원이 되고 있으며 그중 시비 부담은 44억 8,200만 원입니다. 부분 상향, 경기도 기준 차등을 적용했을 때 총 소요 금액은 118억 8,480원, 시비 부담은 59억 4,240만 원, 추가 소요가 29억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14억 6,04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금액 감당 불가능합니까?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2002년 본예산에 지금도 다른 데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본예산도 5만 원 정도로 했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경기도가 도비 매칭을 70%
1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도 밝히고, 우리 서강범 도의원님께서도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 제1항 제9호 농업인 기준 보조율 범위 50대 50을 2025년 3월 10일 조례 개정해서 도비 지원 비율을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비율 비용을 변경해서 50대 50을 70대 30으로 관련 12월 2일 날 상임위원회 농종해양국에 심의를 의결하고 원칙적으로는 12월 11일 정례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데 약간 미뤄져 가지고 지금은 얼마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70대 30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집행부의 논리는 재정 논리가 아니라 행정의 고집과 아집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충우 시장님의 주장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적 부동성을 모순을 분석해 보면은 시장님은 일반 농민은 월 5만 원인데 청년이나 친환경, 기농기촌 농업인은 월 15만 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정책 목적을 왜곡한 잘못된 논리이며 다음과 같은 명백한 정책 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 기회소득은 균등 지원이 아닙니다. 목적형, 맞춤형, 차등 지원이 원칙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본이 5만 원이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정책 가중형의 10만 원으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경기도가 공식 발표한 정책 효과 강화형 모델 방식입니다. 즉 청년 농해는 인구 소멸 방지라든가 농촌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친환경 농업한테는 친환경 직불제와 연결하고, 기농기촌 농업인에게는 정착을 촉진시키며 인구 유입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일반 농화에는 기본 농업만 지원하고 되고, 이와 같이 목적이 다르므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를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시장님의 논리는 정책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정책에서 차등 지원은 정상 보편적인 제도임이고 시장 논리는 즉시 반박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주고 차상위 저소득층에는 40만 원을 주고 일반 저소득층에는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명백한 차등 지원 규조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어떻습니까? 단독이나 부부 여부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0세, 1세, 2세, 6세를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고령층 일자리는 계층별 정액,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차등 지원은 형평성 위반이라면 정부 전체 복지라든가 경제정책이 모두 형평성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님의 논리는 정책 기본 철학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셋째, 여주시만 미세행하고 한다는 것은 농민 역차별, 세금 역차별 발생이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을 기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모두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주의 농민만 경기도 예산 50%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주 농민에게만 연 60만 원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농가당 손실이 누적돼서 여주시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이것이야말로 형평성의 침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논리는 정반대로 시민들의 피해만 초래하는 현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5만 원 대 15만 원의 비교는 사실 왜곡합니다. 청년, 기농, 친환경 지원 15만 원은 기본 플러스 정책 가중 지원으로서 그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청년농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농민 중 40세 이하 비율이 4%이며 기농정책의 실패율이 증가가 1년 내 이타율이 35%입니다. 친환경 인증 비율이 상승하고 농촌 구조 유지를 위해 별도 가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책 목적 달성에 반드시 차등 지원을 해야 지자체 재량으로 반드시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 소멸을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하고 그다음에 기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구착시키며 친환경의 전환으로 비용을 보전시키며 그래서 가중치가 없으면 정책 효과는 제로입니다. 빵점이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주장의 자체 모순은 시장님 스스로 소비 쿠폰 차등 지원 등을 집행하면서 농어민 기회소득 15만 원 차등은 형평성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모순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아직과 독선에 의한 반대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여주시 농업비중 인구 구조는 오히려 가중 지원 필요도 높습니다. 여주 농가 비율이 경기도에서 최고 수준이며 고령용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촌농령에 절대 부족하고 기농기청 지원의 체계가 미흡하며 이것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가 여주가 선구적이 되는데 지금 하위권을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의 당위성을 제가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기준에 맞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여주시만 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미 경기도 25개 시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2020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했던 압도적인 선도적인 조수인데 여주만 뒤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많은 것을 유인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노력한 농가가 더 인정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청년층, 청년농이 없이는 여주 농업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이라든가 초고령, 고령화 사이에서 청년층이나 저출산 고령원에서 청년농이라는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청년농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다섯째, 기농기초는 인구의 정책이자 지역의 정책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이라든가 동물복지농업은 공익 기여도가 높습니다. 보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주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같이 주는 것이 형평이 아니라 같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형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입증됩니다. 지역 화폐로 주기 때문에 선순환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된다는 것이죠. 열째 번째는 2조례는 전면 확대가 아닌 단계적인 전환입니다. 집행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이 답입니다. 파주시는 전농가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양평구는 차등 지급에 안정적인 정착을 시키고 있으며 광주시는 조례 개정 후 농민들의 만족도가 급상도로 상승되는 효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시행 전에는 우려가 됐지만은 시행 후에는 공유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주장에 대한 최종 정리를 보면 형평성 문제가 우리가 아니라 현재가 오히려 형평성이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재정 부담이 있는데 도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인 시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정 혼란인데 이는 경기도 지침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선택하지 않으면 여주는 우리 그 미래는 100년 되기 있지만은 농업의 선도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굉장히 후진 우리 농업에 지치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여주 농업의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조례입니다. 여주가 과거의 명성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선도도시로 나갈 것인지는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농업이 살아야 지역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현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주시 농어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이 조례에 찬성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제2요구와 관련하여 분명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예산은 39조 9,046억 원 규모로 편성돼서 도의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복지 등 민생 예산을 둘러싼 대규모 감행 논쟁도 벌어지는 것이어서 복지 예산이 4천억이다, 2천억이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삭발도 하고 거기서 논쟁도 있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의 이런 감액 사유를 내가 보니까 세수 여건이라든가 재정 건정성, 우리 지출 구조의 조정이라든가 우리 성과의 미흡이라든가 중복이 있고 유사 사업을 정리시키고 일몰 한시 사업이 종료되거나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 도시군의 부담률을 재배정한다든가 또 정책을 우선순위를 변경한다든가 교통, 복지, 그런 경제 등 이런 것이 해서 대규모 감액 전쟁도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방정부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과 제도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특혜가 아니라 기후위기, 가격 변동, 유통비용 상승 속에서 지역 먹거리 체계와 농업 기반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주의 농업은 산업이자 지역 공동체이고 미래 세대의 자산입니다. 제 요구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 또한 명확합니다. 위법이라든가 과잉, 중복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위법이며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근거로 시민 앞에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한 우려와 정치적인 계산으로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본조례가 원칙과 형평 위에서 설계될 수 있도록 1.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 방지 장치를 놓고 성과평가 일모 재원 계통에 병행하여 재정 건정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주시에는 우리 농민의 땀과 시민의 세금이 정당무소에 쓸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논의하시기 바라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